프락셀이라는 말을 대부분 알고 오시고 그거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받아본 적이 없어도 프락셀 레이저는 보통 환자분들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이제 프락셀이 어떤 건지 대략적인 거를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락셀이라는 것도 프락셀이라는 기계 이름을 제일 처음에 만든 애가 이제 프락셀인 거죠. 걔가 유명해지니까 남들 전부 다 이제 프락셀 하는 거죠. 우리가 버버리 코트 얘기할 때 모든 코트를 바바리를 하듯이 막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프락셔널 레이저다. 이 프락셀 개념이 굉장히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레이저를 박피를 했다고. 효과가 무지 좋은데 대신에 이제 회복 기간이 무지 길고 붉은 기운이라든지 색소 침착이 오래 가니까 사람들이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낸 게 우리 연탄을 보면은 연탄에 구멍이 팍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면은 일부만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한 3번에서 5번 하면은 전체를 다 벗긴 거랑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그래서 원래는 얘들은 흉터 이런 쪽으로 많이 시도가 되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주름, 흉터, 레이저를 어떤 걸 사용하는 것 따라서 프락셔널 레이저의 그 효과와 기대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2차원적으로 보면 전체를 다 깎는 게 치료 범위가 넓은 것 같지만 3차원적으로 보면 전체를 다 깎는 것보다 오히려 치료 볼륨 자체가 작지 않다. 그래서 이게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이고 최근에는 이제 색소 치료에 프락셀을 많이 쓰거든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을 때 왔을 때는 약간의 모공, 약간의 색소, 약간의 탄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프락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사실은 프락셀 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 프락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프락셀도 센 놈이 있고 안 센 놈이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우리가 센 놈은 박피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센 놈은 비박피성 이렇게 얘기를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각종 레이저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본인이 원했던 것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보통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프락셀 레이저가 많이 다양하게 파장이 있으니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몇 가지 쓰세요? 프락셀 종류 지금 병원에 한 6가지 정도 되죠. 몇 개 쓰세요? 프락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은 얘들은 흉, 모공 좀 강력한 거를 주로 많이 쓰죠.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쓰냐면은 잔주름, 아주 잔주름. 그 다음에 피부에 잔탄력이 좀 없어지고 이런 분들한테 쓸 때 이때는 약간 부드러운 이런 RF를 쓰고 색소, 그 다음에 붉은 거 이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프락셔널 레이저를 우리 병원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들 프락셔널 RF를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오리지널 프락셀은 주로 색소에 많이 써요. 색소에 많이 쓰는데 이제 후처치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컨트롤되면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3가지 보통 많이 쓰는데요. 그냥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겠을 때는 피코 프락셔널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조절하면 기미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에 걱정이 많은 분들에서 그걸 갖다가 잘 쓰는데 그럼 기계를 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는 걸 쓰는데 또 한 번에 좋아지기 원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1927 파장 때 프락셔널을 써요. 모공이라든지 여드름 흉터할 때는 어뷸 프락셔널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색소 침착이에요. 색소 침착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환자가 색소 침착이 잘 생길지 아니면 안 생길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선택해가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땐 저 같은 경우도 가볍게 치료하면서 그냥 꾸준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잔주름, 그 다음에 탄력, 모공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로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창 뒤집어져도 좀 많이 좋아져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여드름 흉터 심한 사람들 많거든요. 좀 한 번은 세게 좀 치료해 주는 게 확실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보통 세게 치료하는 방법이고 그런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뷸 프랙셔널 그다음에 피코도 세게 해서 하면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넘어가자 설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못 넘어가게 되면 당신은 맨날 약한 것만 하다 보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락셔널 레이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터디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일주 해가지고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정도를 체크를 한 그런 논문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확 올라가거든요. 되게 건조해지는 거죠. 피부에서 그냥 수분이 막막 빠져나가니까. 근데 피부가 되게 팽팽하고 되게 뭐 촉촉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되게 건조하고 민감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 처음에 받으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건조하기 쉽고 그다음에 민감한 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성 민감성 피부 타입을 가진 환자들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저는 그걸 이제 레이저를 받고 난 직후 이렇게 시리얼로 사진을 보통 보여드리고 이 정도의 불편감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보통 이제 그 병원마다 프락셔널 레이저가 많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서 환자분한테 적합한 프락셔널 레이저를 거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게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프락셔널 레이저를 시술하고 그걸 빨리 회복시키려고 스킨 부스터나 초음파를 쓰는데, 어떤 때는 스킨 부스터나 초음파를 쓰기 위해서 프락셔널 레이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프락셀 받고 와서 하는 얘기 중에 원장님 저 예전에 프락셀 받았는데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뭘 할 때 좀 겁이 좀 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재생 관리나 후 관리나 진정 관리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끔 빨리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구멍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미세한 구멍이거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스킨 부스터, 대표적으로 벨라 스템, 그리고 벨라 팩트 이런 걸 이용해서 진정을 어떻게든 시켜준다. 그럼 결국에는 환자들이 다음에 똑같은 시술을 받을 때 부담이 없어지는 그런 관리가 되게 돼요. 저는 진정 치료할 때 또 중요한 게, 저는 꼭 그 프락셔널 레이저나 뭐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그 LED를 하게 해요. 병원에 와가지고 좀 센 그런 LED죠. 집에서 홈케어용이랑 좀 다른데 그게 또 환자의 어떤 그런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환자 케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정용 마스크 10점 만점에 2점. 나는 반반. 저는 한 3점? 뭐 저는 한 3, 4점?